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1조 저희 빵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이죠. 자, 응원 누가 합니까? 본서가죠. 그죠? 본부장이나 서장.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며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필요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한이죠. 한. 받은 아니고.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사항. 그래, 이거는 이제 뭐예요? 시도가 달라졌을 때. 그죠? 관할 시도가 달라졌을 때 시도지사끼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협정을 맺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그죠? 소방 업무, 소방 활동. 업무라고 하면 또 너무 넓으니까 활동이죠, 활동.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응원 출동, 대상 지역의 규모. 응원이죠. 맞나요? 그리고 경비 부담. 돈에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수당이라던가 식사, 의복 수선, 장비, 기구 정비와 연료의 보급. 그리고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더라. 응원 출동에 대한 것들 들어가 있고, 여기 소요 경비 딱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채울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응원협정 사항도. 맞나요? 그래서 응원협정 사항만 우리가 행안부령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법상에 들어가 있죠. 맞나요? 자, 그리고 동원에 대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청이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한다. 청이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한다. 일단 기출된 건 요게 나왔습니다. 그죠?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인정됐을 때 각 시도지사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럼 시도지사는 사유 없이 거절 못합니다. 맞나요?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장도 직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방활동을 갈 수 있죠. 동원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장이 나서지 않을 때는 본서 지휘에 따르고, 청장이 나섰을 때는 청장의 지휘에 따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법에 가보면. 아셨습니까? 그래서 동원된 소방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본서 지휘에 따르고, 맞나요? 그리고 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나갔을 때는 누구의 지휘에 따른다? 청장의 지휘에 따른다라는 거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뭐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 대통령령으로 또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상에 관련된 내용에 그래서 대통령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칙에 가보면 제가 나올 만한 게 요거 3개. 저 이거는 좀 보셔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을 요청하는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팩스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본부 서에 종합상황실장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직접 다이렉트로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3개 통지 내용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통지하는 내용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어차피 동원에 대한 게 대통령령에 가보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돈에 대한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경비에 관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또는 사망 부상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소방활동입니다. 그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그죠? 요 활동.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 가보면 진압과 구조, 구급이라고 얘기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누구든지 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소방활동을 누가 한다? 청본서가 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본서가 소방활동을 하는데 이 소방활동은 당연히 그 누구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청본서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절대 아무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우리는 소방활동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한다. 지원활동,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방활동 외의 활동도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느낌상으로 봤을 때 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소방 지원활동은 누가 한다? 청본서가 하죠. 이것도. 기억하시죠? 그죠? 청본서가 합니다. 그러면 소방 지원활동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지원이 있다 그랬죠? 산불이 있습니다. 산불. 그리고 급수, 배수, 제설. 물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또 눈을 치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재해 들어가 있다 그래. 자연재해. 그지?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활동, 요것도 소방지원활동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라던가 또는 뭐가 있을 때요? 공연이 있을 때. 맞나요?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여기 갔을 때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뭐에 대한 이제 지원활동이냐면 피해 복구, 그죠? 복구 지원활동.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다. 군경, 훈련 지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오작동, 그죠? 조치활동, 여긴 지원자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방송 제작이나 촬영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다 지원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만 지원이 안 들어간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지원 활동까지 같이 전부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소방대원은 소방지원활동 및 법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얘를 우리가 소방지원활동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나와요. 별지 서식의 소방지원활동 등 기록지에 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서에, 자 이게 특이해요 여러분들. 3년간 보관하래. 3년간. 3년이에요. 왜냐하면 보관이 대부분 2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3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장은 지원활동 등의 상황을 종합해서 연 2회, 이게 또 특이해요. 연 2회예요. 청장에게 보고한대.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고 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잘 보시고. 자, 16조의 3회가 보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활안전활동. 신고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다. 그럼 이것도 누가 한다 일단? 청본서가 하죠. 그죠? 청본서가 하고 붕괴나 낙하가 우려되는, 그죠? 고드름이나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요? 벌. 동물이나 벌. 위해 동물이나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하고, 그리고 끼임이나 고립이죠. 위험 제거, 구출,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단전이 됐을 때, 단전이 됐다라는 건 전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조명을 공급해 주더라.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해서 생활안전활동의 종류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소방지원활동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죠. 소송에 휘말리면 청본서가 소송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꼭 한 번씩 보셔야 돼. 그리고 면책이 있죠.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교육훈련이 나오죠. 그럼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시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시자는 누구다? 청본서다. 청본서. 그럼 교육훈련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방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 대원한테 한다고, 대원한테.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청장, 본부장, 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홍보를 또 해줘야 돼. 맞나요? 이런 홍보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는? 청본서는. 그래서 먼저 소방대원에 대한 것들을 볼게요. 왜냐면 이게 일반인이 받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소방대원부터. 그러면 소방대원이 받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거 의무교육이야. 의무교육. 그럼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무의용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자, 무슨 훈련이에요? 이거 이름 뭐야, 여러분들?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진압훈련이겠죠. 그죠? 화재 진압훈련.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소방대원이 받는 게 나오죠. 이번에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이죠. 그럼 무슨 훈련을 한다? 인명구조. 그죠? 쓸 수 있죠. 구급 업무래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여러분들? 응급처치. 그죠?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응급처치. 맞습니까? 다 의무, 의용 들어가고 업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소무용. 그죠? 소무용. 세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이 다 받는 거. 이거 무슨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 대피 훈련이었죠. 그죠? 임명 대피. 그리고 위경영정만 받는데요. 이거 뭐예요? 현장 지휘. 그죠? 그리고 2년에 1회 받고 2주 이상. 맞습니까? 네,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네, 좋죠.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자. 안전교육 및 훈련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일반인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누구예요, 여러분들? 영유아. 여기 유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 영화가 더 어린애들이 이해하셨죠? 더 애기들, 갓난 애기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같이 다니고 유치원은 이제 유아, 좀 큰 애들이 다니는 거고. 학교의 학생, 그죠? 학교의 학생, 초중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하는 장애인, 그죠? 교육 누가 한다? 청본서가 하는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죠, 그죠? 의무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안전교육 훈련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장비라던가 또는 시설에 대한 기준. 근데 그런 것들도 시설 및 장비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예전에 제가 문제로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규칙 별표 3회 3회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강사에 대한 거라던가 보조 강사 자격 기준이라던가 뭐 체험 차량 기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일단은 눈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도. 자, 안전교육사는 누가 시험 본다? 청장이 시험 보죠. 청장이 시험을 봅니다. 그죠? 청장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방 안전교육에 대한 뭐 기획을 하고, 이거 알고 계시라 그랬죠? 진행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뭐를 해요? 교수. 그죠? 교수.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근데 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이라던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정지나 상실이 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결격사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대부분의 결격사유가 어떻다 그랬어요? 법에 가보면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는 이런 데 배치를 한다. 대통령령에 가보면 청, 본, 산업, 안전원 본회 몇 명? 2명. 어차피 여기가 1명이다. 소방서나 어디? 안전원 시도지부. 그죠? 중요하다. 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3년. 그죠? 또는 2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원 자격이라던가 기술사, 관리사, 특급, 기능장, 어린이집 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험 볼 수 있다. 이 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년 이상의 누구 기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보육교사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가 들어간다? 여기에 의무가 들어간다. 의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의용이요. 죄송합니다. 또 잘못 쓸 뻔했네요. 의용. 의용이 들어갔죠. 5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35 순으로 들어간다고. 135.
됐습니까? 네.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써보십시오. 거꾸로 써보십시오. 이번에 거꾸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써보십시오. 잘 됐죠? 뭐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본부, 서, 안전원, 기술원 그죠?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2년에 1회 본다 그랬죠. 그리고 90일 전까지 공부하고 국민안전교육 실무라는 걸 2차 때 본다. 왜냐면 이게 예전에 2차 과목에 대한 게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응시자격심사위원은 3명. 제가 3, 3, 5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치? 출제위원은 과목별로 3명. 맞습니까? 자, 그리고 시험위원 중에 채점위원은 몇 명? 5명.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채점위원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정도. 그리고 배치는 꼭 보셔야 돼요. 배치. 여기 이런 거. 학교나 이런 데 배치 안 합니다. 배치하는 기준이 딱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 같이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방신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계론에서도 나오고 여기 법규에서도 나올 수 있다. 화재 예방이나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소방신호라는 걸 우리는 사용을 하더라, 소방에서.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또는 뭐를 해요? 이제 종을 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경계, 발화, 해제, 훈련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가 경계, 맞죠? 발화, 해제, 훈련.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걸 이제 종을 치거나 사이렌을 울린다라고 해서 요게 또 행안부령에 가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소방신호의 종류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걔에 대한 정의 읽어보시고 걔네들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지 종을 치거나 또는 사이렌을 울려서 그럼 종을 쳤을 때 경계 신호는 1타와 연이타, 발화는 난타, 막 치는 거죠. 상당 간격 1타, 훈련은 연 3타. 사이렌은 5초 간격에 30초씩 3회. 5초 간격에 5초씩 3회. 그죠? 1분간 1회. 10초 간격에 1분씩 3회.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씩 3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소방대에 뭐를 하는 경우에 이제 비상소집을 한다. 비상소집. 모으는 거죠. 그죠? 훈련 신호 같이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그 밖의 신호에는 송풍대, 게시판, 기. 근데 이거 여러분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일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조로 갑니다. 다음 화재 등의 통지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본사에게 신고를 한다. 자, 예방강화지구랑 유사하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통지에 대한 거. 맞나요? 통지에 대한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갔을 때 통지를 해줘야 되는 지역. 시장, 공창 있죠. 공창. 그리고 목조 있죠. 위험물 있죠. 그죠? 시장과 석유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밀집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이 과태료 얼마예요? 20이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화재 등의 통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구조구급 현장이나 화재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본서한테 신고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를 발견했을 때? 화재라던가 구조? 요즘 신고정신 투철하잖아요, 사람들? 이런 거 보이면 바로 신고하죠. 어디다가요? 119에다가 바로 신고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활동을 계속 해야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럼 뭐를 해라? 경보. 이 정도 동그라미. 대피. 구출. 그죠? 불을 끄거나 또는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인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인도 뭘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죠. 화재 구조구급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20조의 2에 가보면 뭐가 나온다? 자체 소방대가 나오죠. 그래서 관계인이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설이에요. 상설. 위험물 자체 소방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필요시에 모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건물에 또는 우리 소방 대상물에 그죠?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자체 소방대가 있어야 된다. 자, 관계인이 만든다.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원래 있었던 소방대지만 소방대장이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휘와 통제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본서는 자체 소방대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요. 그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 들어가 있대. 제가 이것도 한번 보시라 그랬죠. 이게 한 번도 아직은 나온 적 없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포함인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라. 그래서 여기 가보면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 과정, 그죠? 요 훈련기관에서 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준다. 교육훈련 계획 지도 자문해주고요. 그리고 소방기관과 같이 소방훈련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자체 소방대 현장 실습도 지원을 해준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건물에서 소방에 관련된 일을 처음에 초동 조치나 이런 것들을 잘 해 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계인입니다. 하셨죠? 이거 청본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한다고요? 관계인이에요. 관계인. 근데 이제 교육훈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해주는 거야? 청본서가 해주는 거죠. 그죠? 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자동차, 모든 차와 사람은 누구든지죠, 결국. 구조구급 활동이나 진압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거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자동차에는 구조구급, 지휘차 다 포함이, 제외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포함입니다. 방해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자동차가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 필요시에 쓰는 거야. 필요시에. 아셨죠? 그리고 출동하고 훈련도 가능합니다. 사이렌, 삐요삐요. 모든 차와 사람은 자동차가 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이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진로 양보하지 말고. 안 하면 안 되고. 앞에 기어들과 가로막으면 안 되고. 출동에 지장 주면 안 되고. 그쵸?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구역 나와 있죠. 21조 A. 공동주택의 누구는 건축주는 이거 잘 알고 계십시오.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의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데 그죠? 이거 잘 보시라 그랬어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다. 도로에서 바로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다. 그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아파트 중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100세대, 3층 이상 기숙사만 설치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2번 가보십시오. 2번. 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방해 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이에요. 전면 플러스 후면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전용구역을 설치한다. 한 개소 이상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청장이 정하는 경우엔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물건 쌓지 말아라. 그죠? 앞면, 뒷면, 측면 다 마찬가지. 자, 근데 부설주차장은 제외.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 진입 가로막는 행위하지 말아라. 노면 표지 지우거나 훼손하지 말아라. 그 밖의 방법으로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하지 말아라. 노면 표지 기준 나와 있습니다. 노면 표지 외곽선은 뭘로 한다? 빗금으로 한다. 그죠? 빗금. 그리고 두삼 간호. 맞습니까? 그리고 황색의 문자, 백색. 그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전용구역은 시험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추가가 됐다. 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그래서 누구는 청장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죠? 청장 누구는 본부장은. 그죠? 그리고 청장은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 수집, 저장, 통합, 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 운영하고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되는 소방자동차 범위 제가 요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어가 누군지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뭐 거기 가보면 행안부령에 갔을 때 뭐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그리고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을 쓰이지 않는 도로 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소방활동구역 들어가 있죠. 자, 누가 설정한다? 대장. 활동구역 출입이 가능한 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죠?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게 안인데 밖으로 바꿀 수 있다. 전가수통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원활한 소방활동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넣어놓은 거고요. 맞죠? 그리고 거기 3번에 가보면 구조구급 업무네요. 그럼 의사, 간호사겠네. 그치? 의사, 간호사. 맞습니까? 아, 이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게 왜 뺐지 했는데 이 4번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서 원활한이라고 여기 채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아셨죠? 원활한 소방활동.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간단하게 표현했지 했는데 이게 빠져있네요. 네. 왜 아까 못 봤죠?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 종사, 수사인력, 그죠?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출입을 허가한 사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이 정답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혼자 채워보고 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 채울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아셨습니까? 자, 종사명령 누가 합니까? 본서대가 하죠. 그죠? 본서대. 자, 종사명령은 이런 거다. 대신에 사람한테 보호장구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비용 지급자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자, 종사자로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관계인 지급 못 받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못 받아요.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주고 싶지 않다 그랬죠. 그죠? 강제처분 누가 한다? 본서대가 합니다. 꼭 다 읽어보세요. 강제처분, 이게 다 강제처분이죠. 그래서 필요시에 하는 것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동차, 물건 제거하거나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자, 견인차가 오면 그 견인차에 대한 비용 지급도 하는데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기억하시죠? 네. 자, 피난명령 누가 한다? 본서대가 합니다. 피난명령 뭔지 읽어보셔야 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뭔지 읽어보셔야죠. 그죠? 그리고 누가 한다? 본서대가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또 보면 어때요? 새로울 수 있다고 아셨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법규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방해행위의 제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국가의 책무라던가 국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산업 이런 것들은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딱 넣어놨어요. 여기도 국가 책무까지 아셨죠? 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잘 정리를 할 때 한 번 더 그냥 내가 혹시 모른다 많이 안 나오잖아요. 혹시 모른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다음 안전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빵꾸노트는. 자,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빠르게 한번 보고, 우리 또 레벨 2로 가봅시다. 레벨 2로.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